그 이재명 후보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지난 주말에 또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글쎄요, 그 왜 잊어버릴만 하면 나서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선대본부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네. 이거는 보수의 관뚜껑에 못질하고 나서 위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거다 이거. 네. 이제 관뚜껑이 이게 열리지 않을 영원한 조치를 한 거예요. 네. 완전히 공구리를 쳐 이렇게 콘크리트로. 그래가지고 아주 뭐 때 맞춰 나오신다. 네. 참 대단하신 분 아니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내용도 내용인데 형식도 참 문제인 게 하필이면 정광훈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형식으로 김문수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이거는 결국은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고 자유통일당과 자신이 한 몸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도 그런 연계선상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이 얘기는 저번에 그 윤석열 탈당 논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네. 윤석열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저 국민의힘에 소홀하면 내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국민의힘에 결집을 안 하고 안 찍어줄까 봐. 그래서 자기가 나서주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천한 줄 안다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줘. 네.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곤혹스러운가 이럴 때 그 국민의힘의 그 중진들이 좀 바른 말을 해주면은 네가 오면 너 우리가 힘들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탈당 논란 때 다 정리가 됐어요. 네. 아니 무슨 뭐 친윤 중진들은 그런 입 바른 소리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가장 참신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쎄삥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그 얼씬도 하지 마라 윤석열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말이 말로 안 들리죠. 네. 안 들리죠. 아니 그건 뭐 중진들 다 손 바닥 위에서 노는 존재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과 단절하는 보수의 자기 혁신 운동, 어떤 과거의 내란의 역사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기, 이걸 통한 내부의 혁신 운동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야 이제 조금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지. 근데 후보부터가 말이 없는데, 후보부터가 말이 없고, 그 아직 원내대표가 딴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고지 들립니까 그게. 네. 아니 뭐 우스갯소리 좀 보태자면 정말로 김문수가 당선될까봐 너무 걱정됐나 봐. 하루 전까지 단도리를 좀 쳐야 됐었는지 이 말 하자마자 또 이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졌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탄핵 반대했었던 당론 무효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버리니까. 또 윤상현 같은 경우는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또 당내에서 또 갈등이 선거를 하루 앞두고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거는 참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뭐. 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보수가 언제 새로 태어났는가 보면은 저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라고 봐요. 그럴 때는 자기의 어떤 그 핵심 주류 세력의 목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민주화에 오히려 이렇게 수동혁명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압력을 권력이 받아안는 거. 이거를 이제 일컬어 수동혁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해나갔던 보수의 주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훌륭했어요. 품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련하고 수교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대륙으로 넓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30년간 먹고 산 거예요. 이랬던 보수. 얼마나 이게 품격 있고 실력 있냐고. 그러니까요. 뭔가 그렇게 할 때 보수를 보면은 과거 군사정부 때 그 주류 세력과 단절하고 막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내고 뭐 하고 할 때 이때 우리가 조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진보가 그때로부터 지금 3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 제도로.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이 그때 그 보수의 자기 복원력, 회복력 이게 보수의 강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한 강점인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말이 참 이게 그 거슬리는 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진다. 뿌리가 누굽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로 사실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무는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윤석열을 네. 출당 말 쉽게 탈당한 윤석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는데 뿌리 우는 한이 이 당의 미래라든가 후보가 얻어야 될 중도 확장력, 부동층에 대한 소구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뿌리는 전두환을 말하는 것 같아. 네. 아닌가? 더 깊어 더 깊어. 아, 뿌리가 썩으면은 네. 나무가 썩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뿌리가 썩었어요. 네. 뿌리가. 지금 그런 뿌리 타령할 때가 아니요. 지금. 아니 근데 정말로 김문수 후보가 사실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 조사 기간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불쌍했나 봐. 전직 대통령들이 오늘 총출동했습니다. 이명박 출동, 출동했죠. 예. 박근혜 출동, 예. 이명박 청계천 가고 예. 박근혜 또 이제 경남 지역 갔는데 예. 이런 유세의 효과성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민주당 선대위원장 1, 2, 3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아. 예. 삼형제가 다 모였어. 다 네. 모였어, 다 모였어. 이 전부 전과 몇 범이야 이거 다. 그러니까 탄핵과 해가지고. 범죄인 많아. 연합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 보니까 주로 이제 범죄 사실이 화려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일 사실은 불행한 대통령들이에요. 맞아요. 탄핵됐거나 네. 감옥 갔다 왔거나 이런 대통령들만 이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아. 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 네. 그런 점에서 일단 또 시작이 됐구나. 아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둬야지.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그 외부 활동을 할 때마다 청계천을 이제 네. 가는데 물론 청계천을 이제 국민들이 산책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너무 또 청계천만 가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어떤 그 투표 호소하는 분위기인지가 약간 이유를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네. 자랑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하고 버스 전용차로 중간에 설 수 내가 그 없으니까. 얘기하려고 그랬어. 버스 전용차로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칭찬했던 거예요. 네. 저거는 이재명 네. 이명박 시장이 네. 정말 잘한 것 같다. 음. 그때도 다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돌파력을 보이는 건데 네. 그 돌파력이 이제 나중에는 범람을 한 게 그 4대강이죠. 네. 그렇죠. 그때 국고를 거기다 다 쳐박았지. 네. 그때 막 각 부처마다 불용액 남겨 다 쓸어갔잖아요. 네. 27조입니다. 27조.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두 분 같은 경우는 대선도 치러봤으니까 네. 사실 느낌적 느낌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 하루 앞두고 나온다는 거는 좀 어떤 심산일까요 이게? 네,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보수가 대통합이 돼가지고 대선을 치렀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박근혜 선거 그게 2012년이죠. 네. 이때 그 51.6%를 얻었거든요. 이때는 보수가 완전히 대통합됐었어요. 네.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대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려면은 왜 그동안에 왜 김종인이라든가 왜 네. 깔짝깔짝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끌고 가야 돼. 저기 해가지고 그거 언저리에 뭐 책사다 전략가다 다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인물이 없어. 끌고 갈 사람이 없어. 저 이낙연 총리하고 손학규 네. 전 대표 뭐 이런 정도 깔짝거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통합이 안 되지. 아니 그 DGP 마우스님이 지금 드디어 내일이네요. 기대에 떨림 이 기분을 뭐라 해야 할지 내일 개표 방송 하시나요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번 방송을 하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특별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DGP 마우스님 슈퍼챗 보내주신 거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등 후보라고 해야겠죠? 이준석 후보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선거 레이스 다 끝날 때 오니까 윤석열 이퀄 김문수 이퀄 국민의힘 호소하면서 김문수 후보한테 이제 이렇게 엉겨 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두 손에 떡을 들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해 드린 것 네. 같은데 이 10%라는 떡 한 손에 네. 요거 먹고 싶다고. 이건 내려놓기 어렵다고. 한쪽은 단일화의 떡. 이건 나중에 당권으로 가는 길이거든. 네. 요 두 손의 떡을 다 들고 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저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하겠냐? 네. 그거 너무 가혹하고 어렵다. 네. 근데 요게 말랑말랑한 요 10%의 떡이 이게
결국은 이준석을 멈추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잘 나가던 그 지지율이 3차 토론 때 네. 이게 붕괴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두 손 다 떡에 못 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두 손 다. 처음엔 다 먹으려고 그랬거든. 요 손, 네네. 요 손을. 네.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둘 다 보니까 썩은 떡이 돼가고 있어 이제. 이건 참 뭐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 저번에 3차 토론은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 생명에 관한 문제라 그랬다고. 정치가 아닌 생명의 문제다. 이건 네. 생명의 문제다. 이거는 저기 평생 따라다닐 네. 앞으로 족쇄가 될 거다. 네. 이 저기 막말의 혐오 단계 넘어서는데 어쩌면 10년 이상 걸릴 거다. 그래서 이건 정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저기 형법상 모욕죄와 선거법의 경계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네. 이게 상당히 이건 센 거거든요. 네. 이 선거가 끝나도 그 사법적 책임까지 있다. 네. 그래서 이 3차 토론의 대참사 네. 이건 아주 재난입니다. 재난. 이러고 지만 혼자 뭐 피해를 보면 모를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그 저기 어떤 혐오가 공론장으로 들어가준 거거든요. 이 피해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봤죠. 그런 발언이 나온 순간에 혹시 다른 캠프 사람들 옆에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는데 네. 내가 그때 전류에 감전된 것 같다고 내 칼럼에 썼거든. 네. 네. 난 진짜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에 아니 초현실적 상황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그죠. 현실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봤는데도 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야, 일국의 대선보다 예. 소름이 끼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크니까 이게 이게 막 폭발한 거는 거의 11시 돼서예요. 네. 방송은 10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10시 40분에 오고 오마이 전화가 왔는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줬지. 이건 핵폭탄이 터진 거다. 네. 이러니까 11시쯤부터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초현실적 상황은 금방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이후의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정치가 이렇게 저질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나. 세상 이게. 모든 원리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본인 관련된 의혹들이 더 많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지금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녹취록도 계속 터지고. 예. 네. 왜 이제 정치 보복한다고 우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 식의 궤변. 이건 새로운 언어의 탄생이에요. 모든 걸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프레임에 막 무고한 사람들을 우겨 넣는 겁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얘기해왔던 전체주의적 방식입니다. 그리고 남의 어떤 양심과 도덕의 기준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편가르게 하는 불쏘시개로 쓰인다? 네. 난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든 저 입이 앞으로 설치게 만드는 걸 용납하게 되면 네. 우리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니까. 이건 제가 심각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오늘 그 좀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네. 그 홍매하 칠불사 가서 홍매하 심으면서 5만 원권을 넣고 주술 의식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 계속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홍매화를 나온 하려고 거니까. 5만 원을 거기다 놓고 홍매화를 그 위에 신고 네. 뭔 의식을 했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지스님이 그거 뽑아버렸잖아 왜?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사진이 공개되니까 기자들이 칠부사로 다 갔잖아. 네. 그 홍매화 사진 찍으러. 네네. 없어 갔더니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뽑아버렸는데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어디 고등 종교인 이 불교에 그래 마음 공부 도장에 가서 주술을 해. 아니 근데 네.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본인 이제 성상납 의혹 이런 것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정치인들은 남한테 이러저러하게 이제 예를 들면 인신공격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도덕성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 능력을 원래 발휘하지 않는 직종입니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게 그냥 머릿속에 사라지고 남에 대한 공격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인 겁니까? 그게
어떤 나르시시즘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 정신 분석하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완벽하잖아요. 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나를 위한 세상 같거든. 네.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자 독립해야 될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나와가지고 성인이 돼도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그 충만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걸 못 잊어 하는 유아적 심리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칭찬받고 박수받는데 약하단 말이야. 네. 내가 항상 평가받는다는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가 조금 해주고 내가 여당 의원은 1분 안에 뿅 가게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면 돼. 네. 어떻게요? 의원님 같은 분이 장관 가셔야 되는데. 아,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안 녹아버리는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아 그래요? 그거는 김종대 의원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야 뭐 국방부 장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됐는데 네. 보좌관들이 의원님이 장관 가셔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니까 네. 어느 날 실제 회의 때 모아놓고 네. 니들은 왜 나한테 장관 되라 소리를 안 하냐? 대놓고. 이랬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보좌관이 내 강의를 들은 거야. 네. 그러다가 맞아 내가 의원한테 그 말을 안 해서 깨졌다는 거야. 이걸 현장에서 고백을 하더라고. 야. 뿅 가게 만들 수 있어. 뿅 가게 1분이면 돼. 어. 두세 마디 문장이면은 내가 뿅 가게 만들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왜 그러냐? 나르시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또 충족이 돼버리고 그 순간에. 예. 그렇지. 국방부 장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의원님 정도면 당연하죠 지금 무리하는 거 지금. 예. 누가 가? 의원님 안 가면 누가 가? 갖고 되나?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이 함정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은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든 시야를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연민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공격을 받을 때 과잉 방어를 해요. 당하고는 못 사는 거야.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찢어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지독한 자기애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참 보면 안 됐지. 네. 저렇게 자기의 어떤 그 망상에 집착을 하는구나. 저 삐뚤어진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제가 개탄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